그리고 또 이제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공용 공간에서 이렇게 서서 집안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벽면들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벽면만 보이게 돼서 이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일기 정경수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 건축일기 채널이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 버튼도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거공간 평면 구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32평 모든 이제 건설사들의 전쟁터죠. 가장 좋은 평면을 뽑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는 이제 평형대가 32평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32평형 평면의 1978년도부터 최근의 평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주거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몇 가지 포인트와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가지고서는 한번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잠실주공 5단지, 1978년도 잠실주공 5단지의 아파트 평면입니다. 일단, 이제, 평면을 보기 전에, 이쪽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방위표를 그려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이 북쪽, 이쪽 아래쪽이 남쪽,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입은 북쪽 편에 이제 북도에서 이 평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동쪽 편에 뭐 만약에 코어가 있다면은 동쪽 편에서 진입하는 걸로 평면을 다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면적들이고요. 그래서 약간은 부정할 수도 있는데 대략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32평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잠실주공 5단지 1978년도에 지어진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평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특이하게 보이시는 지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북측에 복도가 있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주거 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1번은 주거 공간은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어떻게 배치해 놓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평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를 뚝 잘라서 침실이 있고 이제 사적인 영역이 있고 공적인 영역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입은 북쪽에서 하게 되면은 조그만한 홀이 있고 홀의 한편으로는 침실 영역,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공적인 LDK, 주방, 식당, 거실 영역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평면의 장점은 채광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방에 혹은 식당에 창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환풍도 환기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침실 자녀방 하나가 이제 북측에 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화장실 레이아웃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 그런 점이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식 아파트의 가장 일반적인 단점은 이 북쪽 공간이 활용도가 조금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같은 해 장미 2차 아파트 평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형적으로 이렇게 3 곱하기 3 그리드에서 가쪽으로 침실을 혹은 작업실을 놓고 중앙에 거실을 놓은 형태입니다. 제 생각에 좋은 지점은 이렇게
한쪽 구석을 알파룸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게 이제 좋은 지점 같고요. 이 평면에서 나쁜 지점이라고 하면은 복도식 아파트에서 이렇게 현관에서 거실이 바로 보인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79년도 음마 아파트입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의 평면이고요. 이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침실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실이 현재 이제 4개가 있는데, 보통 4인 주거를 생각한다면, 침실 4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자, 81년도 우성 아파트 평면입니다. 자, 기존에 요 음마 아파트와 80년대 이제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커다란 변화라고 하면은 요 코어 공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이제 집합 주거에서 여러 세대가 살게 되는데요. 그 여러 세대로 어떤 식으로 이제 동선을 분리시켜 주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전까지는 이렇게 복도 공간에서 각 세대로 진입하는 그런 형태였다면은 이제 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런 계단식 코어 공간의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소개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코어 공간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런 전면 남향 쪽에는 2개의 베이, 그리고 깊이는 3,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3개의 베이가 쓰여지는 이런 형식을 많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 공간, 북쪽의 복도 공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북쪽에 발코니를 두어서 활용도를 많이 높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3년도 개포 주공 5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게 조금 특이해서 이제 한번 넣어봤는데요. 조금 83년도에 이제 복도형 아파트가 있다는 거 조금 아쉽죠. 근데 이제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복도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음마 아파트나 이제 다른 아파트에서 봤을 때 현관을 열었을 때 거실이 다 보이는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현관을 열면은 이제 거실 대신에 문이, 안방문이 보이게 이렇게 설계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개선을 한 거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현관을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침실이 있고 또 주방이 있는데, 주방 공간도 이제 조금 많이 애매해 보입니다. 여기에 식탁을 놓는다면 어디에 놔야 될까요? 식탁을 이렇게 놔야 되나요? 그리고 식탁 뒤로 이렇게 침실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공간들이 좀 공간 구성들이 조금 아쉬워 보이고요. 이렇게 다용도실이 조금 옹색하게 있는 것도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자, 이제 84년도 5금 현대 아파트 평면입니다. 아까 이제 말했듯이 전면부 남향 쪽으로 투베이 시스템, 그리고 깊이가 3단계, 북쪽에 발코니, 북쪽으로는 3베이, 이렇게 이제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주 조금 특이한 지점이라면 이 코어 공간을 이제 이렇게 발코니로 덮었다는 것이 저는 이제 특이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요거는 이제 점점 더 이제 변화되게 되는데요. 한번 뒤에 평면도 같이 보시죠. 그리고 요것도 뭐 거의 큰 변화는 없죠. 아까와 다른 지점이라면은 아까 주방 및 식당 공간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같은 걸 넣어놨었는데, 여기선 그런 게 없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LDK, 잘못 썼네요. 리빙, 다이닝, 키친, LDK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이제 기존 87년도에 우리가 88 올림픽이 있었고,
그래서 87년도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이제 준공하게 됩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88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제 외국 선수들이나 기자들이 쓰는 아파트로서 약간 상징성, 우리나라의 어떤 주거 문화를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현상 설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좋은 설계안이 뽑혀서 이렇게 지어지게 됐고요. 우규승이라는 건축가와 황이든이라는 건축가분이 이제 현상 설계에 당선되게 됩니다.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조금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볼 테마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제 그냥 평면에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면의 특이한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이 평면과 1987년도 같은 연도네요. 오금동의 대림아파트 평면과 87년도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평면의 틀린 점은 어떤 지점일까요? 자, 크게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3 곱하기 3 시스템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면부가 침실, 거실, 침실 이렇게 채광이 좋은 실을 3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침실과 주방 사이에 창고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는 재밌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공용 공간, 아파트의 세대와 세대가 만나는 공용 공간을 쬐끄만하게 처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조금 널찍하게 처리해 가지고 창고, 세미 외부로 쓸 수 있는 창고나 화장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여유롭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닥 활용도는 이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떤 커뮤니티를 생각하지 않았나, 한 세대와 다른 세대가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상상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레노베이션 된 모습들을 조금 찾아보면은 이 공간을, 여러분 같으면 이 공간을 이제 만약에 내가 쓴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레노베이션 된 이제 작업들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 공간을 이제 침실로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주방으로 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주방으로 쓰고 이 공간을 식당으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조금 더 기존 평면들과는 공실 하나하나를 조금 더 아껴 쓰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인 그런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사실 단지 계획적으로도 많이 좋은 볼거리들이 있어서 한 번씩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91년도에 우성아파트 평면입니다. 이 평면도 대세에서는 조금 우리가 보는 흐름에서는 조금 어긋나지만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일 눈에 띄는 특징은 어떤 걸로 보이시나요? 제 생각에는 아파트 공간을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북쪽 영역은 사적인 영역으로, 반대편 남쪽의 영역은 공적인 영역으로 과감하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 화장실 2개를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공간에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금 좀 젠틀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주방 및 식당의 자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감하게도 이 91년도에 우성아파트 평면은 남쪽에 위치시켜서 주간에 되게 밝게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 이제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한솔 1단지 아파트 평면을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아파트 평면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지점이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밑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요 평면과 요 평면 혹은 이 평면과 요 평면에서 보이는 차이가 어떤 것이 이제 틀려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가장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요 화장실의 위치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존에 남향으로 투베이가 나고 깊이가 뭐 3, 4 그리고 북쪽으로 3베이 이렇게 있는 시스템은 이제 비슷한데 재미있는 것은 화장실을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주방 공간, 식당 공간, 그리고 거실 공간이 이렇게 되게 기능적으로 또 미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공간이지만 이렇게 쬐끄만 이제 전이 공간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이 자녀방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공용 공간에서 이렇게 서서 집안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벽면들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벽면만 보이게 돼서 이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코어 공간입니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이제 계단식 아파트들은 이렇게 긴 계단, 엘리베이터 혹은 뭐 엘리베이터 계단을 놓고서는 각 세대를 이렇게 배치시킨 형태가 많았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뒤에까지 잡아먹는 형태가 많았는데 이 한솔 1단지 평면은 과감하게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병렬로 배치시키면서 뒷공간을 많이 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은 요 계단실과 코어를 뒤쪽으로 배치했다면은 요 침실이 앞쪽으로 나오게 돼서 이제 남향을 받는 이제 공간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후의 평면들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솔 아파트 굉장히 이제 좋은 시도를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5년도 이제 이거 우성 아파트 평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뭐 비슷하죠. 이 평면에서 또 한 가지 제가 특이하게 보는 지점은 거의 딴 거는 이제 다 비슷한데요. 첫 번째로는 이 화장실 공간입니다. 화장실 두 개를 쓰면서 같이 모아놓음으로 인해서 파이프 덕트를 이제 공유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효율성을 약간 추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보다 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조금 더 깊이를 줘서 L, D, K의 공간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제 요 평면도 약간 더 진화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1978년도부터 이제 뭐 95년, 2000년대까지의 평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00년대부터
이제 최근까지의 한번 아파트 평면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2평형 아파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중산층, 우리 서민들의 어떤 요구들이 가장 치열하게 이제 담겨진 평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 평면을 보는다는 것이 조금 더 가치 있을 것 같고요. 요 이후에 이제 2000년대부터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제 평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같이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